안녕하세요. 임종혁 스페셜의 신윤아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지만 투자를 향한 시청자분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사실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공부를 통한 탄탄한 내공에 달려있다고 하죠. 투자 달인을 꿈꾸는 여러분의 길라잡이 르네상스 파트너스의 임종혁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임종혁 대표님의 강의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반갑습니다. 임종혁 스페셜의 임종혁입니다. 자, 오늘은 수소경제 테마주 공략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강업 케이스인데요. 대원 강업이 이제 올해 10월 19일 날 바닥권에서 거래 급증 영망치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시차를 두고 돌고 돌아서 소규모 서울대 정문을 완성합니다. 서울대 정문 완성했을 때 녹색선 근처가 이제 매수 급소가 되는데 11월 7일 전후가 이제 매수 급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원 강업은 단기 급등 드라마가 전개됐고 단기 폭등 흐름이 전개된 후에 이제 고가권에서 저항선에서 이제 부딪혀서 나오는 발생되는 고가권 영망치는 매도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화전자 케이스도 참고해 보시면은 삼화전자가 올해 10월 13일 날 바닥권에서 거래가 붙는 윗꼬리가 긴 그리고 몸통이 작은 영망치가 발생이 됐고 돌고 돌아서 녹색선 위에서 서울대 정문의 바닥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서울대 정문 바닥이 확인됐던 시점은 11월 7일, 8일 전후였고 결국에는 대원 삼화전자도 급등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근데 11월 15일 날 시가가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플러스 10%가 이제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가 유지가 안 될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11월 15일 날 센스 있게 매도를 했으면은 단중기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동아화성 케이스인데 동아화성도 10월 4일 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영망치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돌고 돌아서 또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근처에 녹색선 근처에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는 서울대 정문의 패턴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 급등 드라마가 전개됐는데 특히 11월 9일에는 아주 멋지고 잘생긴 상한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한가 발생 이후에 뭐 단기 급등 흐름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11월 16일 날 이제 단기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녹색선 근처에서 이제 연착륙을 하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1,500원을 지지선으로 하는 에너지 응축형 서울대 정문이 완성된 후 자연스럽게 이제 지지선을 지켜주니 반등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반등 흐름이 전개될 때는 이제 주요 저항선 돌파를 못해요. 그래서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되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후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이제 이후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9월 20일 전후에 바닥권 영망치, 그러니까 8월 8일 날 바닥권 영망치 발생 이후에 서울대 정문 에너지 응축형 패턴이 이제 9월 20일 전후에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요. 이 상승 흐름이 전개될 때 9월 21일 날 이제 상한가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상한가 발생 이후 그 다음 날 시가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가가 상한가 다음 날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한 종목이 상한가 가격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면은 장중에 이제 급등하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삼보모터스는 시가는 마이너스 1.88%에 시작을 했지만 장중 고점까지 전일 종가랑 비교해 봤을 때 장중 고점까지 2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한가 다음 날 시가 근처나 이하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아주 유의미한 데이 트레이딩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한가 과거 발생한 상한가 캔들 몸통 하단을 지지선으로 하는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발생이 된 다음에 이제 단순 기술적 반등까지 성공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항을 확인하고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녹색선 근처에서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지지선의 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문의 윤곽을 제가 그리는 이유는 그 기업의 핵심 지지선 그리고 지지선 위에서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제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녹색선 위에서 상승 추세 변곡점을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녹색선과 괴리가 크지 않을 때 공략을 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단중기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이런 기법 강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주공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주공은 지난 3월 23일 날 주요 저항선을 대량 거래 양봉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요. 그 이후에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왔고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올 때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버슈팅 단기 폭등 드라마가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전개가 이제 됐습니다. 단기 급등 드라마가 전개될 때 상한가가 또 이제 발생을 5월 6일 날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상한가 발생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5월 17일 날 영망치 캔들이 나왔고요. 그 영망치 거래 급증 영망치 캔들의 그 몸통 하단값을 이제 지지선으로 하는 그런 눌림목 패턴이 완성이 된 다음에 단기 급등 흐름이 이제 전개가 돼서 5월 24일 날에는 뭐 장중에 1,225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패턴을 만들고 급등을 한다는 그런 어떤 성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기법화해서 저점에서 고점 매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의 어떤 중심에서 수익을 외치는 그런 멋진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주공은 5월 25일까지 이제 엄청난 슈팅 흐름이 전개된 다음에 다시 이제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만들어지는데 주가가 저점 대비 과할 정도로 급등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서울대 정문은 분열형 서울대 정문이기 때문에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할 경우 녹색선을 이탈할 경우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분열형 서울대 정문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할 시간 주고 단기 급등 흐름이 이제 6월 8일 날 이제 전개가 돼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기 수익 실현 공간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핵심 지지선을 음봉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6월 15일 날 음봉으로 이탈한 다음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이제 받게 되고요. 가격 조정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지선 이탈 후 한 15% 이상 추가 조정 파동이 이제 전개된 다음에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런 좁은 밴드가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하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또 새로운 지지선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부산주공은 새로운 지지선 위에서 10일 거래일 정도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뭐 바이앤홀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익이 발생이 되면 수익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풍국주정도 보시면은요 의미 있는 저항선 돌파 그 바닥권 대량 거래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오면서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단기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는데 그때 단기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때 10월 17일 날 이제 상한가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량 거래 나오고 에너지 응축형 서울대 정문 완성된 다음에 상한가가 나오면은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매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풍국주정은 희한하게 다음 날 시가가 내려갔어요. 근데 시가가 내려갔는데 상한가 가격이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폭등을 못하고 적당히 이제 위로 한 번 정도 11월 21일 날 장중에 치고 간 다음에 이제 상한가 가격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조정을 받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어떤 절대적 지지선을 확인한 후 상승하는 케이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토닉 케이스인데요. 모토닉은 과거에 6월 달에 이제 6월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들고 의미 있는 V자 반등 흐름이 전개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부터 전개된 상승 흐름의 이제 전체 100%를 반납하면서 과거 6월 달 저점을 지지선으로 하는 그런 서울대 정문 상승 추세 변곡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슈팅 드라마가 전개되는데 상승 흐름이 전개될 때는 과거 8월에 이제 저항선이 또 저항선 역할을 이제 하면서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가 됐고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 정문 하단에서 공략을 했으면은 V자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성창 오토텍도 이제 9월 달 그리고 10월 달의 저점이 이제 지지선이 6월의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의 지지선이 9월, 10월의 지지선 역할을 해줬고 그 근처에서 서울대 정문이 완성됐을 때 공략하신 분들은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8월 달 올해 11월 달에 만들어진 저항선은 8월의 저항선이 11월 달에 저항선 역할을 지난 11월 달에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노펙스도 이제 상승 흐름에 이제 100%를 반납하고 나서 2월 달 저점 근처에서 서울대 정문 지지선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 4층짜리 건물의 2층 상단부까지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의 50%를 회복시키는 그런 파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핵심 지지선이 구축이 될 때 서울대 정문 하단에서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파동의 30에서 50% 정도를 회복시키더라도 꽤 괜찮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EM코리아 케이스인데 EM코리아도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8월 달까지 상승한 파동을 이제 싹 다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만들어진 지지선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지지선이 됐고 10월 달 그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였을 때 녹색선 근처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상승하는 과정에서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 날 3,500원 전후에서 이제 저항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 탄력이 둔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차피 지지선 매수 그리고 저항선 매도의 마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선 근처에서 그러니까 지지 신뢰도가 매우 높은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한 다음에 상승 흐름이 전개될 때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힘이 없을 때 주요 저항선 근처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 직전에 매도를 하면은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전도유망 블루칩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지지선이 확인될 경우 그 절대적 지지선과 현재가의 괴리가 크지 않을 때 공략을 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트레이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당시 절대적인 지지선이 31,000원 근처, 31,000원 전후였습니다. 근데 5월 19일 당시에 31,000원 전후에서 절대적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할 기회를 이제 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7일까지 41,200원까지 장중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상승 드라마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선 근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은 단중기적으로 꽤 괜찮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만들어지면서 서울대 정문 핵심 지지선이 녹색선 근처까지 이제 밀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솔루션이 31,000원 근처로 이제 접근하게 된 시점은 7월 18일이었어요. 그래서 7월 18일에도 하나솔루션을 절대적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단기 급등 흐름이 전개될 때 상당히 좀 희소성 있는 대량 거래 장대 한봉이 발생이 되면서 서울대 정문의 핵심 저항선을 멋있게 이제 돌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저항선 돌파 흐름이 전개되면요, 눌림목 자리에서 또 매수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 돌파 그 양봉 이후에 몸통이 작은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됐고, 그 이후에 좁은 밴드를 만들면서 과거 그 저항선, 주요 저항선 돌파 장대양봉의 몸통 상단 전후가 지지선인 그런 어떤 상승 에너지 응축형 눌림목이 완성이 된 게 바로 이제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 만약에 하나솔루션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은 8월 5일 이후로 26거래일 정도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되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이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요 저항선 돌파하고 추가 상승 흐름이 좀 중기적으로 전개된 기업은 저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솔루션은 46,000원 전후를 핵심 지지선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박스형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루칩이잖아요. 이 블루칩의 절대적인 지지선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7월 당시, 올해 7월 당시의 절대적인 핵심 지지선은 바로 19만 5천 원 전후였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19만 5천 원 근처나 그 이하 자리에서 공략하면은 웬만하면 수익이 단중기적으로 발생이 되는 구조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7월 7일 날 서울대 정문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포착이 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7월 29일 장중 고점까지 23만 1,000원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 무거운 주식으로도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돌고 돌아서 또 올해 10월 17일 날 또 19만 5천 원 근처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돼요. 오른 거 상승한 거 반납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완성이 됐고,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대한민국 대표 블루칩의 지지선을 찾아서 그 지지선 근처에서 공략을 할 경우에는 큰 리스크 없이 안정감 있게 중수익을 단중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33,000원 근처에서 공략을 할 경우 웬만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상승한 거 다 반납하고 33,000원 근처에서 매수해달라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던 시점이 바로 올해 작년 8월 23일이었는데, 작년 8월 23일 날 33,000원 근처에서 안착할 때 공략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9월 30일 최고점이 49,950원이었으니까 아주 멋있는 꽤 인상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됐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33,000원 근처로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올해 1월 28일 전후였어요. 올해 1월 하순경에 한국가스공사는 또 절대적인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됐고, 서울대 정문 녹색선 근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나름대로 꽤 많이 벌게 됩니다. V자 반등 흐름이 전개됐으니까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매수 매도가 수월하고 손절하기도 수월한 이런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대 전문 기법을 활용해서 절대적 지지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주요 저항선이 이제 확인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는 또다시 돌고 돌아서 올해 7월 8일 날 또 다시 한번 33,000원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됐어요. 절대적 지지선과 현재가의 괴리가 크지 않을 때, 그럴 때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역발상 관점에서 쓱 하고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7월 18일 전후에 제가 제시해드린 서울대 정문 절대적 지지선, 녹색선 근처에서 공략을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는 다소 좀 무거운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 정문 기법을 통해서
진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들 때 그럴 때 공략을 해야 안전하게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막 어설프게 막 저항성 돌파 매매 그리고 뭐 충분한 상승 흐름 전개 후 상승 추세 눌림목 매매 이런 거 하면요. 생각보다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 전문 기법이랑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안전하게 중장기적인 고수익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S&T 모티브도 나름대로 펀더멘털이 상당히 견조한 자동차 부품준의 에이스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S&T 모티브는 절대적인 지지선이 4만 원 전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종목이었고요. 올해 7월 7일 전후에 4만 원 근처나 그 이하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대 정문 저점이 4만 원 전후였고 거기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7월 7일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5만 원 전후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4만 원 근처로 이제 진입하는 모습이 올해 10월 26일 날 확인이 됐고 이때 만약에 공략을 했으면은 또 이제 4만 7천 원대 근처까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이 확인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야 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화홀딩스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평화홀딩스가 과거에 이제 상한가를 친 다음에 고점을 확인합니다. 예,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두 번의 가격 조정을 받고 딥한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확인이 되는데 서울대 정문 바닥 막바지 구간에서 몸통은 작고 윗꼬리가 긴 영망치 캔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이 영망치 캔들 종가 근처나 이하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영망치 캔들이 발생된 시점이 11월 1일이거든요. 11월 1일 날 만약에 평화홀딩스에 베팅을 했으면은 돈을 벌게 됩니다. 평화홀딩스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급등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11월 17일 날 장중에 6,120원을 터치하게 되는데요. 주가가 단기 급등 흐름이 전개되면서 고가권에서 영망치 혹은 십자가 모양을 뒤로 이제 거꾸로 한 역십자가 캔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는 좀 하락 추세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 영망치 종목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고가권 영망치 기업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니크 케이스인데 유니크가 30거래일 동안 바닥권에서 배수의 진을 치면서 에너지를 응축합니다. 그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 밴드의 상단값을 대량 거래 나름대로의 대량 거래라 그러면 그렇고 거래 급증 장대양봉으로 이제 돌파를 시키는데요. 그때가 바로 3월 16일이었고요. 3월 16일 이후에 저항선 돌파 후 그 저항선 가격이 이제 지지선으로 전환되면서 그 안착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고 그 지지선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 이제 단봉형 캔들이 출현하면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30일 날 올해 3월 30일에 상한가를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를 주요 저항선 그러니까 매집형 밴드 상단 돌파 후 안착을 이제 성공을 할 때쯤 공략을 만약에 했어요. 만약에 3월 하순 정도에 공략을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3월 말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꽤 괜찮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유니크는 다음 날 상한가 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분 있는 상한가가 발생된 종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시가가 다소 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3%, 3.4%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할 시간 주고 장중에 13% 이상 급등하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고 돌아서 상한가 발생 이후에 중간 사이즈 에너지 응축형 서울대 정문을 완성하게 되고요.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할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근데 주요 저항선 돌파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울대 정문을 이제 또 올해 5월 17일 날 완성을 하게 되고 서울대 정문 완성 후 반등에는 성공합니다. 녹색선 지지하면서 반등에는 성공하지만 주요 저항선 근처에서
좀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까지 굳이 보면서까지 이제 홀딩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히 이제 중수익을 추구하고 매도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는 거.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의미 있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선 근처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종목을 매수한 후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 비중을 축소하고, 지지선 지키고 슈팅 흐름 전개된 다음에 저항선 근처에서 막히면 매도하고 저항선 돌파하면은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재입니다. 시장의 기대주들부터 앞으로 눈여겨볼 테마주들까지 어떻게 공략할지 고민 중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임종혁 스페셜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공부의 가이드가 될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임종혁 문자 보내주시면 2023년 전도 유망한 블루칩을 분석한 무료 특강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투자의 경쟁력을 더하는 임종혁 스페셜. 그럼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소경제 테마주 공략법이란 주제로 임종혁 대표님의 강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수소경제 테마주에 대해서 임종혁 대표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그냥 뭐 열심히 주식 연구에 매진하면서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의 또 이 스페셜 클래스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저희가 이 수소경제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친환경이라는 세 글자가 붙는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친환경과 관련된 뭐 수소나 이 에너지 분야, 반짝 관심이 아니라 좀 꾸준히 예. 봐도 괜찮을 만한 분야인가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고, 내년에는 이 수소 경제에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끌 그런 테마가 될 것이라면 오늘 방송을 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볼 텐데요. 꾸준히 봐도 좀 좋을 테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수소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건지 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배경은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의 극복이고요. 각국에서는 이제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인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연료의 시대가 시차를 두고 이제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꿈이 큰 이 수소 경제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에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하기 위해서 수소에 대한 투자에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핵심 악재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두 번째가 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인데요. 근데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완화가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네. 상당 부분 이제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의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내년 상반기 때 조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성장 테마주들이 질비한 수소경제 테마주의 핵심 기업들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승 흐름이 내년 상반기 때 전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수소 관련 테마가 좀 내년 상반기에는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기후 위기에 좀 촉발된 시작이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네요. 또 전쟁의 네. 장기화와 함께. 네. 네, 그렇다면 이 테마에 각광받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또 이제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기사나 뉴스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왔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미국에서는 수소의 생산부터 뭐 유통, 활용까지 인프라 구축이 그래서 한창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일단 수소 경제도 결국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그린 수소 생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네. 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린 수소 단가가 아주 의미 있게 이제 생산 단가가 내려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 장기적으로 이제 도래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정도 되면은 미국의 그 수소 경제에 대한 윤곽이 좀 어느 정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그린 수소를 좀 중심으로 한 미국의 수소 산업 성장 시에 진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건 예, 여기부터겠죠. 진짜 수혜주. 네, 예. 어떤 기업이 좀 진짜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미국 수소 경제의 생태계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날 때 그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에요. 아, 미국 예, 기업인가요?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인데 네. 근데 이 플러그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입니다. 다행히 또 예. 바로 이어서 국내 예. 기업도 나온 것 같은데 SK요. SK를 잘 챙겨 보셔야 되는 게 네. SK가 이제 투자형 지주회사고요. 미래 성장판이 차고 넘치는 장외 기업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중에서는 내년도에 가장 기대치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SK라고 보고 있고 SK가 본인의 핵심 비상장 자회사인 SK E&S와 함께 이제 플러그 파워라는 굴지의 수소 에너지 기업에 1조 8천억 정도를 투자했으니까 꽤 큰 돈을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플러그 파워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네. 하루에 수소를 5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이제 구축하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뭐 거래일을 영업일을 한 300일 정도 가정한다면은 뭐 연간 단위로 15만 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세액 공제 혜택을 이제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시점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조기에 달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플러그 파워 주식도 되게 슬퍼요. 왜죠? 예, 그냥 미국에서 성장주들이 다 지금 바닥권에 걸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맞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를 직접 미국 주식을 투자하든지 네. 아니면은 플러그 파워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 SK를 투자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좀 두 개 종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플러그 파워와 SK. 예. 뭐 우리 기업이라 좀 예. 그렇게 편애를 하지 마시고 예.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예. 두 개 기업 중에서는 좀 어떤 게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플러그 파워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폭에 의한 어떤 환손실에 대한 공포감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지주회사 SK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플러그 파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간접적이더라도 SK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도 이 수소 산업이나 친환경 산업에 관심이 좀 뜨겁지만 국내 기업들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또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제도가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청정수소 의무화 발전 제도 이게 바로 이 수소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뭐 한국전력 자회사 중에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한국전력 자회사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어떤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 발전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제도가 좀 수소 관련 산업이나 뭐 기업들의 굉장한 수혜가 될 만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은 뭐 관련 사업의 확장이나 성장이라던가 어떤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최대 수혜주는 두산 퓨얼셀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이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정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 퓨얼셀은 강력한 성장 엔진을 이제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또 수소 발전 입찰 시장도 이제 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국내 발전 사업자들이 연료전지 발주를 이제 늘릴 거고, 그때 그 물량을 아주 싹쓸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두산 퓨얼셀이니까요. 결과론적으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내년에 본격화될 경우 압도적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두산 퓨얼셀이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연료전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두산 퓨얼셀이 가장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또 한 가지만 듣긴 또 아쉬운 그렇죠. 마음이 또 있잖아요. 예. 수소 연료전지 기업 가운데 좀 이 두산 퓨얼셀처럼 장기적으로 좀 성장 이슈가 있는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매력도가 있는 다른 기업도 있을까요, 혹시? 예, 두산 퓨얼셀과 함께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네. S 퓨얼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름도 비슷하네요. 예, 이름 그 뒤에 퓨얼셀 붙는 기업들은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한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발전용 연료전지의 강자라면요, S 네. 퓨얼셀은 건물용 연료전지의 그 강자로서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 기업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침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S 퓨얼셀의 그 매출액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얼마 전에 유럽 쪽에서 또 제품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진출 스토리가 이제 내년에 구체화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유럽 쪽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판로를 넓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그 수소 경제는 네. 지금 준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도 준비기고 뭐 당분간은 준비기겠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 확산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수소 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공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할 때 이 S퓨얼셀도 아주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연료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이 S퓨얼셀과 두산퓨얼셀 봤는데 아까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두 기업 가운데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거는 두산퓨얼셀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두산 퓨얼셀은 이제 약간 블루칩의 성격을 띠고 있고 S 퓨얼셀은 스몰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네요. 내년 상반기 때 중대형주 장사가 전개된다면은 이제 두산 퓨얼셀이 유리한 거고 중소형주 장사가 전개된다면은 S 퓨얼셀이 유리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 적어도 내년 1분기는 중소형주 장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퓨얼셀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좀 한 1년 이상 좀 장투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 퓨얼셀을 유심히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시기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 또 다른 매력도가 있다는 점까지도 임종혁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좀 수소 연료전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수소 산업이 점점 커지면은 연료전지에 이어서 또 무슨 소재나 부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 중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연료전지 관련 소재 부품 관련주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수소 연료전지 소재 부품 기업 중에서 좀 현재 시점 예의주시해도 되는 종목은 비나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소 좀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 생소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막정급 접합체 사업이 이 기업의 이제 성장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이온 분리막 수전의 스택에 이제 탑재가 되는 그런 소재 부품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비교 우위의 가격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이제 자랑하는 기업으로서 수소 경제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가 될 때
나름대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하긴 한데 또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재 부품 관련주 쪽에서는 비나텍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수소 산업에서 뭐 소재나 부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 체인을 좀 전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목표라는 기사를 제가 또 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수소의 유통과 관련해서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수소 경제 시대가 도래될 때 유통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그렇겠네요. 그 네. 기업의 이름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의 메인 사업은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사다가 이제 국내에 이제 유통하는 게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의 메인 업무인데,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뭐 이런저런 자원개발 프로젝트도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만 영위한다면 한국가스공사는 매력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수소 유통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관련된 투자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소 유통의 선도 기업으로서의 한국가스공사의 역할론이 시차를 두고 이제 대두가 될 것 같고, 공기업으로서 그 수소 거래의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 강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소 충전 사업자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 기업들 간의 거래를 이제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시대 도래 시 좀 반드시 챙겨봐야 될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통에 관련해서 좀 수혜가 될 만한 기업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 수소 시대가 도래해야지만 매력이 있는 그렇죠. 기업이 되겠네요. 예. 근데 일단은 네. 지금은 캐시카고 있잖아요. 천연가스 그쵸. 유통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 컨디션도 과거보다 또 괜찮은 편이고 하니까 캐시카가 있는 상태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공기업이지만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사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요, 사실 저는 수소 산업 하면 수소차 이게 가장 먼저 맞습니다. 떠올랐는데요. 이 현대차의 넥소가 또 세계 최초의 수소차면서 굉장히 또 기사도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또 최초인 만큼 수소차가 우리나라의 제품이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이기도 한데요. 좀 실제로 수소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또 이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 기업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차 시장 압도적 점유율 1위 사업자인데, 네. 그 수소차 넥소에 탑재되는 수소 탱크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를 수소차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수소 트럭 그리고 수소 버스 시대가 이제 도래될 경우에는 또 일진하이솔루스의 또 수소 탱크 수요도 이제 연동돼서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외에 해외 뭐 완성차 업체로도 언젠가는 이제 수소 탱크를 납품하는 날도 언젠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투자의 관점을 좀 멀리 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하는 종목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자동차 이제 보시면은 미래 모빌리티 하면은 상징적인 게 이제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네. 전기차고 수소차는 잘 눈에 안 띕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네. 승용차보다는 약간 좀 상용차 중심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상용차요. 예,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가 수소 트럭이나 수소 버스 쪽 분야로 네. 만약에 적극적으로 침투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기업 가치가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어떤 퀀텀 점프 가시권 안에 진입하는 시점은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또 이야기가 주시니까 더 투자자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이 수소탱크 1위 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라고 말을 해주셨잖아요. 예. 또 이거 외에 또 한 개만 말하면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예. 또 다른 게 또 부품주 중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수소차 테마주는 네.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느낌이 지금 안 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꿈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꿈으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펀더멘탈이 그렇게 견조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없어도
뿜으로 이제 우기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꿈이 야무진 그 수소차 테마주 중에서는 유니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소차의 그 전기 생산 장치가 스택이고 그 스택의 수소 공급을 제어하는 밸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유니크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주도의 수소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유니크 역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 주로는 일진하이솔루스와 유니크를 원투펀치로 이제 관심종목 폴더에 편입시켜 놓고 네.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 매수급소가 이제 포착이 될 때, 녹색선 근처에서 상승 에너지가 응축이 될 때, 그때 공략을 하면은 수익을 좀 많이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소차와 관련해서 부품주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일진 하이솔루스와 유니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강의에서 들었던 그 방법을 또 활용하시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럼 수소차와 관련해서 부품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기업을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좀 소재 기업 가운데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또 어떤 게 좀 유망한 기업일까요? 수소 경제 시대 도래시 가장 실질적으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 기업은 뭐 단언컨대 저는 효성 첨단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일단 이름부터가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 같은데요. 이유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효성 첨단 소재는 독자 기술로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고 국내에서 탄소 섬유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 탄소 섬유는 꿈의 첨단 소재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소재고 미래 산업의 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그리고 경량화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철과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첨단 소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탄소 섬유 시장 규모가 2024년도 정도 되면은 9조 원대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한 2029년 전후 정도 되면은 15조 원대 시장이 열릴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장 안에서 효성 첨단 소재의 역할이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수소차와 관련해서 부품 관련 기업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좀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소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작을지라도 꿈이 또 큰 그런 분야잖아요. 이 수소차 하면 또 수소 충전소 이야기를 또 함께 해야 할 텐데요. 국내에도 수소 충전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수소 충전소 자체와 관련해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있나요? 범한 퓨얼셀이라는 기업이 약간 수소차 충전 시장 성장의 다코스 역할을 저는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에요. 두 개 퓨얼셀이 붙기 때문에 연료전지 전문 기업인데, 뭐 잠수함에 탑재되는 연료전지 상용화에도 성공할 정도로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고,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이 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수소 충전소를 뭐 나름대로 이제 구축을 한 상태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그 구성하는 그 수소 압축기 같은 그런 기자재를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시킨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국 업체랑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협상이 만약에 일단락되고 성공적으로 이제 종료가 된다면은 내년부터 이제 중국 수출 모멘텀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토리상으로는 좀 매력적인 스몰캡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이랑 또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액화수소 연료전지 개발까지 성공을 이제 시킨 그런 기업이고, 또 걸물용 연료전지 사업도 미래 성장판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기업 가치가 이제 레벨업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범한 퓨얼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충전소 관련해서 또 다른 기업도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BMT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BMT는 꼭 수소 경제 뭐 관련이 아니더라도 먹거리가 좀 풍부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데요. 피팅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수소 충전소용 밸브에 대한 그 KS 인증을 내년에 획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이제 본표가 될 경우 나름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BM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MT는 또 네옴시티 수혜주라고 또 이제 찾아보니까 예, 많이 맞아요. 나오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이 수소 충전소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네옴시티 얘기를 제가 살짝 꺼냈는데 최근에 이제 빈살만이 방한하면서 이 이슈가 좀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이 수소 사업이 한창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예. 이 네옴시티 수소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이 기대되는 기업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네옴시티가 워낙 그 블록버스터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옴시티가 완공되는 시점은 2030년 정도로 이제 대충 예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 네옴시티에 투입되는 자금이 최소 5천억 달러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는 친환경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 도시 내 모든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제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있어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이요. 네. 현대로템은 그 수소 연료 기반의 이동 수단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도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이고 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네옴시티 철도 협력 MOU 정도는 이제 체결을 한 상태고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그 수소 전기 트램 수출 모멘텀도 장기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수소 충전소 사업도 이제 추진하면서 수소 경제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로템이 좀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수소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 나누셨는데 또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기업도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뭐 JNK 히터 정도 좀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우디의 대표적인 국영 회사가 이제 아람코고요. 아람코의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그런 경험이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중국 국영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수소 추출기 중국 현지 생산 능력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우디 수소 경제, 중국 수소 경제 그리고 한국 수소 경제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JNK 히터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내년 상반기에 좀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주도 테마가 될 만한 수소경제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래도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럼에도 못다한 이야기가 또 있으시다고요. 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네. 방송에서 말 못할 이야기를 자 방송 끝나고 새벽 1시에 제가 네. 1차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풀면서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인도해 드리고자 제가 몸부림칠 예정이니까 네. 새벽 1시 공방과 그리고 아침 9시 장중 공방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혁 대표님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오늘 바로 방송이 끝난 후 오전 1시 그리고 오전 9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임종혁 대표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또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알짜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시간 내주시고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네상스 파트너스의 임종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를 만드는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소경제 테마주를 살펴봤는데요. 방송만으로는 아쉬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샵 8338번으로 임종혁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2023년 전도 유망한 블루칩 기업과 테마주 공략법이 담긴 임종혁 대표의 무료 특강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샵 8338번으로 문자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도 테마주를 탐색하고 최적의 투자 기법을 찾는 스페셜 강의는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투자의 새로운 돌파구, 이곳은 임종혁 스페셜입니다.